네, 미국 현지 지금 월요일입니다.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이면 중간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화당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2년 후에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는 만큼 곧바로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선거에서 경제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같은 중서부에 있는 주죠.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의 정책 처방 사례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오늘은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중간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은 이제 전형적인 양당제죠. 네. 지금 집권당은 민주당이고 야당은 공화당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견제와 균형 원칙이 잘 지켜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상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면 하원에서 공화당 이렇게 예. 하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구도가 유지됐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집권 2기의 중간 선거 네. 이렇게 이제 치러지는데요. 대체로면 뭐 예측 결과를 보면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차지할 것이다. 예. 그러면 하원에서 공화당 차지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는 상원까지 차지할 때는 역시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죠. 여소야대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여소야대가 사실 집권당 입장에서는 가장 좀 우려스러운 얘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중간 선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미국은 4년 연임만 한 번 하고 3년이까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그 프리미엄을 갖고 아무래도 선거를 치르면 선거 결과가 도움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2년 후에 있을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잘해가지고 국민의 지도가 100%가 가더라도 제도상 3년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에 소위 잠룡들이라 그러죠. 잠룡들은 지금부터 치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를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대선 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아무래도 화두라든가 어떤 쟁점이 경제 문제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 중간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6년 전에 오바마 정부가 금융 위기를 당했던 만큼 아무래도 이건 중간 선거 최대 쟁점이 그래서 경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부분 평가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요. 네.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 중간 선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양적 정책이 그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점에서 금융위 극복에 커다란 축을 형성했던 두 가지 축의 재료금리는 유지하고 재료금리보다 더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양적 정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지난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10월 29일은 먼 게 아니고 바로 일주일 전이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그 양적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 오바마 정부는 그 출범 때 6년 전에 사실 오리지널 신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정책 용어로 태생적 한교, 가장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위기를 닥쳤으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오리지널 신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적 정책 종료가 입증했듯이 이 오리지널 신,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 권 PD께서 경제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는 대표적인 그 경제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종합적인 지표가 성장률이 되겠죠. 그래서 2009년 2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것이 물론 속보치긴 합니다는 올해 그 3분기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는 3분기의 성장률이 3.5%거든요. 네. 그러면 3.5% 수준은 어떨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그 잠재 성장 수준이 3%인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일단 이 분기 수치만 가지고는 잠재 성장을 웃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관심이 있죠.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10%에서 일단은 5.9%.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죠. 이게 이제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업률이 금융위기 직후 10년 동안 실업률이 두 자릿대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이제 시각이었습니다는 사실 그 두 자릿대까지 육박했던
실업률이 이렇게 5.9%로 미국의 완전 고용 수준이 지금 한 5.3%로 이렇게 추정된다고 본다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울 정도. 일단 실업률 지표는 사실상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 국민들이 그 지금 빈부격차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받는 것이 역시 자산 가격인데요. 일단 위험상으로 질적 문제를 떠나서 이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재정의 건전화 부분에서 사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많이 했다 보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2011년 8월 달에 네. 사실 이게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문제가 이렇게 봉착이 돼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지했던 트리플 A 등급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자존심이거든요.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게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재정 적자 문제인데요. 이 재정 적자 문제에 있어서는 한때는 이 재정 적자, 뭐 국가 채무 이런 문제가 1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1조 달러가 넘던 재정 적자 금요가 올해 9월 말에 끝났던 올해 회계연도에서 사실 재정 적자가 4,800억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미경제다. 그러면 태생적 관계 오리지널 쓰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경제 지표로 보면 기가 막히게 극복된 게 아니냐. 그래서 집권당인 민주당에 있어서는 지금 선거 분리에 막판에 수도 있기 위해서 이 문제를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양적 완화라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도 상당히 그 역할을 톡톡 해줬고 위기 이전과 비교하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8분 응선까지 회복이 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상당히 견주하게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해왔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내릴 법한데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을 부각을 시킬 것이고요. 네,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정작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호응을 못 얻고 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도 40% 초반대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이 부분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네, 예. 위기 극복에 대해서 이렇게 오로지 이렇게 순회 지역, 투표 지역을 순회하면서 네. 오바마 대통령만 강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작 투심을 결정하는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상당 부분 외로운 행진을 지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눈높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은 네. 상당 부분 저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크게 개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이 많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체감적인 지표보다는 체감적인 경기 상황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 중간 선거든 대통령 선거일 때 사실상 미저리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라는 이런 지수 가지고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데요. 이건 지표보다는 국민이 와닿는 경제 지표를 중시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도 가장 주목하는 경제 사항이 뭘까 했을 때는 역시 물가와 고용 지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합한 것이 미저 인덱스, 국민의 느끼는 체감 지표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체감 경기 개선, 집권당 선거 결과 좋아. 체감 경기 안 좋아, 야당이 승리. 네. 이런 쪽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물가가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용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업률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네. 그러나 제닛 앨런조차도 질적인 지표, 앨런의 데스보드라 하죠.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고용이 늘더라도 정규직이 늘어야 되는데요. 비정규직이 대부분 다 늘었다.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 늘어나면 고용이 됐어도 불안한 거죠. 일자리가 있어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용이 취업이 예. 돼도 불안한 네. 불안한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 참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중요한 지표냐면 이게 시청자 여러분 왜 제닛 앨런이 노동시장 참가율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고용시장에 직접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는 이 문제인데요. 사실 노동시장 참가율이 60.3%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위기극복다 하더라도 이게 체감적인 지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질적인 지표가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었고 이번에 중간선거에서도 외형적 경제지표가 정말로 훌륭히 극복됐다 할 정도로 크지만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주식과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네. 역시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자산가들이 아닙니까, 부유층. 근데 정작 민주당의 이렇게 전통적인 지지층은 중하위 계층들, 예를 들어서 뭐 흑인 계층,
그다음에 여러 가지 히스패닉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저기 때문에 설령 위기 극복에서 금리 주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빈부격차는 더 확대됐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선거 집권당의 이렇게 중간 평가를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데서 보면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사실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공화당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우리 정책 당국자라든가 우리 국회의원들 분들한테도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중간 선거는 좀 우리 정책 당국과 국회의원분들이 좀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도 뭐 어떤 점을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지도 끝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 치르면서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눈여겨봐야 될 곳. 미국 중에서도 중서부에 인접해 있는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 이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듣고 왜 중요한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간 선거에서 이렇게 공교롭게도 가장 50개 중에서 부각되는 것이 미네소타와 그다음 위스콘신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미네소타, 위스콘신 춥죠. 지금 되게 춥습니다. 저도 여기 한동안 있었습니다는 굉장히 춥습니다. 대체로 보면 중서부, 5대부 이게 한국경제TV의 송재조 사장께서 미네소타에서 아마 유학 연수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중서부에 굉장히 춥고 그다음에 겨울이 긴 지역이다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 사실 중서부의 쌍둥이지라 해요. 쌍둥이지라 하는 게 왜냐하면 인접하면서 굉장히 똑같습니다. 인구도 한 550만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인구 구성도 백인이 한 93%, 9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의 날씨도 똑같고 겨울 길이도 똑같고 인구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백인 인구 구성도 이렇게 93% 정도가 백인이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사실 2010년 이때 중간선거의 선거 선택에서 두 주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 미네소타는 아시겠습니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중심입니다. 아주 공화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근데 2010년 선거에서 이 민주당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점에 위스콘신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었는데요. 공화당 후보를 선택했거든요. 이때의 그 미네소타에서 지지자로서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마크 데이튼. 중앙에서 주정부에서 훈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한 사람을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으로 그때 당시에 한 44살 정도 이렇게 그렇군요. 됐으니까 43살이죠. 지금이 43이시니까 39살이 되겠네요. 상당 부분 이렇게 젊은 컬러의 이렇게 스콧 워커라는 사람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 선택이 4년 후가 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간 선거에서 차기 대선에서 상당 부분 시사점을 던져주고 또 우리 국회의원분들한테는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역대 선거를 치를 때 전통적인 텃밭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당시 중간 선거 때 이 선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자, 많은 것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주와 당시에 경제 상황도 비슷했는데 지금 와서는 확실히 엇갈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쟁점이 됐을 때 이 두 곳을 주시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가 중간선거 내지는 그 차기 선거에서 상당히 부각되는 것은 4년 전에 경제 여건도 동일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기는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금융위기 직후였으니까 안 좋기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책임자, 대통령이라든가 하는 정책의 책임자를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느냐 한 문제가 이 문제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4년 만에 경제 상황이 확 달라졌군요. 4년 전에 동일했습니다. 4년 후에 미네소타주가 민주당 후보 마크 데이튼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 위스콘신에서 39살의 스콧 워커를 선택했는데요. 지금은 경제 여건을 보면 미네소타가 완전히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스콘신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습이다. 성장률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는 1억 이 정도만 얘기하더라도 건데요. 왜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에서는 미네소타 같은 후보를 배워야 되느냐. 그리고 위스콘신 이쪽에서는
공화당에서 이걸 여기도 배워야 되고 타산지수로 삼아야 되고 왜 민주당의 마크 데이튼을 이렇게 배워야 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바로 이 점입니다. 사실 미네소타가 경제 지표를 개선시키긴 했지만 네. 그중에서도 주민편, 주에 속해 있는 주민편에서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주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리지널3에 해당되는 태생적 경계를 잘 극복했지만 네. 국민의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점이 같은 민주당 소속돼 있지만 마크 데이튼이 체감적으로 모든 경제 성과는 국민들, 주민들이 가야 된다 하는 이 대목이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같은 민주당에 이렇게 지지했지만 배워야 되는 네. 지금 중간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배워야 되는 예. 차기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배워야 되는 모든 정책은 국민에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마크 데이튼이다 이렇게 보일 때 했습니다. 반면에 사실상 스콧 워커 같은 경우에는 예. 경제 지표도 개선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이런 측면이 체감 경기도 개선하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두 사람의 입지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느냐. 마크 데이튼은 자의반 타입으로 차기 민주당 후보에 와 있잖아요. 자의반 타의반 이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 근데 왜냐하면 중앙정치에 이렇게 네.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도 자기가 여건이 되면 네. 대통령 후보에 나오려고 그랬죠. 옆에서도 이렇게 추대해 그렇습니다. 준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4년 전에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렇게 젊은 칼라로서 굉장히 차기 대선으로 부각됐던 것이 기대도 많이 했을 그렇습니다. 텐데요. 스콧 예. 워커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추락돼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불과 4년 만에 네. 두 주뿐만 아니라 국민들 그 주에 속해 있는 국민들의 운명도 완전히 바꿔버리고 또 본인도 바꿔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지금 중간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네. 두 주가 굉장히 큰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 입장이 됐든 간에 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두 곳의 이 주지사가 도대체 어떤 행보를 보였길래 이렇게 큰 차이 결과를 낳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국 두 지사의 운명은 또 그 후보를 선택한 주에 속해 있는 그 주민 내지는 시민의 운명은 네. 결국 주의 지사로 당선됐던 사람이 어떤 쪽으로 가져가느냐. 결국 정책 파퓰리즘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볼 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년 전에 마크 데이튼 그 민주당 후보보다도 네. 사실 그 미네소타의 주지사로 당선된 사람보다 더 정책 역량이 높게 평가했던 것이 사실 위스콘신의 주지사로 당선됐던 스콧 워커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 그렇습니다. 주지사에 당선되자마자 국민들을 한중에도 없이 사실 경제는 도외시하고 오바마 때리게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퍼플이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싫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번 네. 보시기 바랍니다. 워커 대사가 추진하는 정책 한번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감세했습니다. 감세했어요. 주민이 좋죠. 감세. 그렇죠. 예. 주민이 일단 표심으로 하는데 좋죠. 정책 퍼플리즘의 대표적이죠. 네. 그다음에 지출 축소했습니다. 여기가 감세를 하다 보니까 재정수입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감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국민들인데요. 이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자 정책 파퓰리즘에서 개혁과 구조정 이게 개편이 필요한데요.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개편이 제적 같은 것은 개편이 필요한데요. 개혁과 구조정을 완전히 기피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미네소타의 마이크 데이튼은 어떤 쪽으로 정책을 추진했을까 하는 것을 건 PD께서 바로 보여주시는데요. 이분은 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치보다는 경제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싫어하지만 필요한 것은 자 증세. 이게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서 증세를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지출을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네. 부자를 대상으로 해서 증세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정 지출을 해서 공공 의료 서비스 특히 교육 문제에 집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거처럼 지표보다는 체감 경기가 개선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완전히 구조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고용 창출 개수가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산업의 구조 개편 그리고 국민들이 싫어하지만 경제를 위해서 미네소타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면 잘못된 점은 국민이 싫더라도
표심이 갈리디로 떨어지더라도 결국 국가의 전체적인 모습을 위해서는 어떠냐? 개혁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혁과 구조정을 추진하는 이 모습인데요. 예. 양 두 시간은 불과 4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불과 짧지만 이게 경제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더더구나 미국은 한국보다도 더 경제 발전 단계가 높기 때문에 다원화된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을 내지는 주 시민들을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상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주당 같은 후보를 배워야 된다. 그다음에 야당은 공화당은 더더욱 배워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극력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감세하면서 지출을 축소했고 한쪽은 증세를 하면서 지출을 증대했고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것인데 가만히 말씀 듣다 보니까요. 그 6년 전 그 금융위기 상황 맞았을 때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도 이 똑같은 이 두 줄을 보면서 어떤 포지션,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이냐 어떤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6년 전에도 예. 워낙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 지출이 많다 보니까 자 2011년 8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유지했던 가장 자존심에 해당되는 트리플 A 등급도 예. 스탠다드 웨브 그것도 미국의 평가기관이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그 재정 적자 문제, 국가 채무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고 예. 시청자 여러분도 위기 과정에서 자꾸 연방 정부 채무 한도가 확대되느냐 이 제목이 증시 입장에서 최대 재료가 됐던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때 재정 적자, 국가 채무를 줄이자 해서 이때 유명한 토론이 있었죠. 하버드의 로커프 교수가 중요했던 로커프 독트린. 그 다음에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했던 크루만 교수. 그래서 주장한 시각을 크루만 독트린 양 논에 있었는데요. 자, 똑같습니다. 지금 미네소타와 그 다음에 위스콘신에서 예. 추진한 것과 똑같습니다. 로커프 독트린은 재정 적자 줄이자, 지출 감소하자. 이 얘기거든요. 지출 감소하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위스콘신의 조지 워커가 추진했던 정책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루그만 독트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정 적자일수록 국민이 이상 상태에서 지출을 더 삭감하면 국민은 죽는 얘기냐. 네. 뭐든지 긴축을 하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지금 재정 적자라든가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증세를 통해서 정부의 지출 증대에서 경기 회복에 나서야 된다. 그러면 뭐냐? 결국 증세하면 부유층 좀 줄이자. 증세해가지고 지출 증대하면 결국 서민층은 그만큼 지출 증대하고 서민층 같은 경우는 있는 사람보다 더 민간 소비 성향이 높다 보니까 경기는 살아난다. 그러면 경기는 살아나니까 한때 1조 달러에 육박했던 재정 적자가 올해 회계년들은 4,800원 줄이지 않겠느냐 해서 동일하게 맥을 같이 똑같은 시각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겠지만 로커프 독트린과 크루그만 독트린을 왜 이렇게 논쟁해서 미국의 위기 극복이라든가 선거 결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향배를 가져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고스란히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미네소타주의 이런 상황들을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니까요. 뭐 우리나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데 마찬가지겠습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네, 김원께서는 굉장히 신사기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데요. 시청자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 있습니다. 한국 경제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정책 파퓰리즘입니다. 지금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요. 경제 입법 안 합니다. 당리당략 때문에. 지금 최강건기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은 죽겠다. 중소기업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지방정부, 민선 지금 6기를 맡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지방정부는 정책 파워풀리즘에서 자기를 표를 밀었던 사람을 도외시하고 네. 정책 파워풀리즘에서 무조건 되고 정치에서 표심했던 사람들이 지금 지방정부가 거의 디폴트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중간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의 사실 그 두 주사의 모습은 아주 극명하게 한국의 국회의원분들이라든가 주의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자치단체에 아주 보여주는 사례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의미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 염두에 두고 당리당략해서 정치를 도외시하고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된다. 예. 경제도
단순히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난 지표들,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뭐 성장률이든가 막 이렇게 떠드는데요. 그보다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체감 경기 개선에 주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실상 주를 건전히 하고 국가를 건전히 한다. 그리고 주와 국가가 건전하면 미국의 국민들도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도 이 정책 파워풀리즘을 좀 빨리 좀 개선해서 지금의 미네소타의 마이클 데이턴이 추진했던 정책이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아주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큼 최고 통수권자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주의 자치단체장을 얼마큼 잘 뽑느냐 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들한테 기대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기대하지 못하면 예. 국민이 선택해줘야 된다. 국민이 선택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그 선거가 치를 때마다 표심회에서 이런 정책 문제보다는 국민 편에서 진짜 핵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두 주의 모습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중간선거 앞두고 왜 경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